자, 첫 번째 경기. 아인토벤 대 아약스. 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에서의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호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이제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두 팀 모두 이제 챔스에서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모두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첫 경기부터는 굉장히 좀 저조한 그런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니옹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 챔스 경기에서는 좀 패배한 채 맞붙게 된 그런 좀 양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일단 두 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환 속도가 좀 빠르면서,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도 이제 최근에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두 팀 다 지금 측면에서의 그런 좀 오버래핑이 굉장히 좀 잦은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보다 더 이제 이번 경기는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양팀 다 좀 측면 자원들의 그런 좀 기동성도 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싸움이 좀 치열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좀 스피디한 그런 좀 전개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아인토벤이 이제 홈이고, 그리고 아약스보다는 하루 더 쉬고 경기를 좀 뛰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좀 갖추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최근 호벤의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면서 이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자주 허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실점도 이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호벤의 최근 불안정한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호벤의 좀 실점 위험이 굉장히 좀 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재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그런 호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제 아무리 호벤이 홈이라고 해도 실점 위험이 이제 비교적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약간 좀 리스크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전반적으로 호벤의 전력이 약해진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아약스 상대로 약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호벤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큰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상성상에서도 이제 호벤이 더 지금 밀리고 있고, 심지어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아약스 상대로 전부 다 좀 패배했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1.5대 그런 호벤 사이드는 전혀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아약스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더 이제 메리트 있는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약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페노르트. 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 1명 결장, 그리고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브레다와 헤라클레스를 연달아 꺾으며 리그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지금 총 5경기를 치렀는데 5경기 모두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지금 리그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전에 시타르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뒀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시타르트가 유효슈팅 한 개도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페에노르트가 시타르트의 공격을 완전히 잘 좀 틀어막았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좀 수비도 좀 견고한 그죠 페에노르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수비 조직력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초반부터 양 팀 다 중원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중원 싸움이 보다 더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알크마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만약에 공격을 주로 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측면 위주로 이제 전개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서의 좀 직선적인 공격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양 팀의 그좀 공격 루트가 어느 정도 좀 다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최근 알크마르의 공격 전개가 이제 대체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 뭐 알크마르가 상대했던 팀들을 봤을 때 일단 브레다, 이제 헤라클레스와 같이 이제 대체로 수비가 안 좋은 팀들이 좀 상대였고, 이제 이번에는 현재 에레디비시네에서 가장 수비가 좋은 페에노르트가 좀 상대다 보니까 알크마르가 이전 경기들처럼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대인 수비, 뭐 지역 수비 모두 뛰어난 그런 좀 페에노르트고, 그리고 특히 이제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그런 좀 기동성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알크마르의 그런 좀 측면 전개를 좀 잘 좀 제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돌파도 좀 쉽게 허용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알크마르의 그런 공격을 좀 잘 좀 틀어 막을 수도 있는 좀 페에노르트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페에노르트의 경기력이나 뭐 공수 밸런스가 더 이제 낮다고 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현재 페에노르트가 알크마르 상대로 7연승을 좀 거두고 있을 만큼 이제 상성상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압도적인 상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페에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제 페에노르트가 3일 쉬고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는 다소 이제 열세일 수는 있지만 그 점을 좀 제외하면은 이제 대체로 좀 페에노르트한테 우세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고려해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페에노르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페에노르트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뉴캐슬 경기. 자, 우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출장.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고등까지 결장을 하면서 포워드진이 많이 약해진 그런 좀 뉴캐슬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리버풀로 이적한 이제 이삭을 좀 비롯해 위사 이제 고등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좀 공격진에서의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뉴캐슬이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트넘에 이어 이제 브라이턴까지 잡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경기 모두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불안정한 좀 출발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토트넘점을 좀 기점으로 이제 많이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고, 현재는 그래도 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 좀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지금 이긴 경기가 이제 없고, 그리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영입할 선수들을 좀 놓치며 이제 생각보다 전력 보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상가상 이제 이삭이 좀 팀을 떠났고 이제 새로 영입한 위사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뉴캐슬의 좀 상황이 많이 좀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뉴캐슬의 그런 공격진에서의 큰 전력 누수와 더불어 지금 원정에서는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원정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최근 이제 본머스의 수비가 이제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생각보다 뉴캐슬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본머스가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넘게 쉰 본머스에 비해 이제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템포 싸움에서도 뉴캐슬이 더더욱 좀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본머스가 뉴캐슬 상대로 최근 5경기 연속 진 적이 없을 만큼 나름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본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본머스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축 포워드진들이 지금 대거 결장 중인 그런 뉴캐슬, 게다가 지금 원정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득점이 없는 상태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좀 원정 뉴캐슬의 저조한 득점력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섣불리 좀 오바를 좀 보기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거는 오바보다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본머스 승보는 경기, 그래도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대 이제 빌라 경기. 자, 일단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이제 오나나와 이제 틸레망스가 전부 빠지면서 이제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거주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홈팀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홈에서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제 역전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리 상대로 좀 진 이후에는 다소 좀 주춤하나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후에 이제 연달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이제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린 그런 썬더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시작 후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지금 5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 시즌 초반부터 이제 상당히 좀 페이스가 안 좋은 현재 좀 빌라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빌라가 드디어 이제 시즌 첫 골을 좀 넣으며 긴 무득점 행진을 이제 끊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대보다는 이제 공격 전개나 그리고 효율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이제 이전보다 중원 장악력이 좀 떨어지며 주도권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빌라가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하며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가기는 이제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틸레만스까지 좀 부상으로 인해 빠지면서 중원이 더더욱 약해진 그런 좀 빌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뭐 되려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 좀 중원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한다. 요 정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지금 리그 기준 썬더랜드가 홈에서는 전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페이스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빌라 상대로 그래도 썬더랜드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썬더랜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전히 뭐 빌라의 그런 공격은 기대치가 많이 낮고,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가 그렇다고 빌라의 수비를 뭐 곧잘 좀 공략할 거라고 보기는 잘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뭐 빌라가 뭐 공격이 안 좋은 공격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가 좀 빌라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서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2.5 기준으로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썬더랜드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맨시티.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제수스 그리고 이제 하베르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카와 이제 웨데고로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 의심이 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할 가능성은 좀 현저히 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카와 이제 웨데고로도 이제 결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마루시, 그리고 세르키, 그리고 아이트누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양팀 다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 연승을 좀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중 챔스 경기에서도 각각 빌바오와 나폴리를 잡으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나폴리전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나폴리가 전반 이른 시간에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 좀 놓이긴 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이제 세리아 내에서 전승을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나폴리 상대로 맨시티가 이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을 만큼 이제 원사이드한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나폴리의 좀 퇴장 이슈를 이제 좀 감안해도 이제 맨시티가 지금 이제 나폴리 상대로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인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기대치가 더 높아진 상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맨유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둔 이후로 이제 다시 좀 확 살아난 그런 좀 최근의 맨시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이제 양팀 다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에제와 마두에케를 중심으로 측면 위주의 전개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그러다 보면 아스날이 이제 만약에 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루트를 약간 좀 종종 활용하면서 그래도 공격을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템포 조절하며 이제 운영에 어느 정도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이제 중원을 기점으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 이제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필포든이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잘 소화하며 굉장히 좀 물오른 폼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필포든의 그런 좀 물오른 폼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에서도 좀 필포든의 좀 좋은 그런 좀 활약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도 이제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아스날의 최근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반등에 성공한 맨시티 상대로 아스날의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7대 아스날 사이드를 좀 보기는 저는 뭐 생각보다는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경기는 솔직히 지금 뭐 맨시티가 뭐 아스날을 좀 잡아 먹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충분히 좀 맨시티가 좀 할만하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맨시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시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시티 대 이제 옥스퍼드. 자, 우선 이제 양팀 다 지금 큰 결정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팀 모두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이제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연승 중으로 지금 흐름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두 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좀 공격이 이제 굉장히 좀 물이 오른 그런 좀 브리스톨 시티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지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코번트리와 레스터시티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레스터시티 상대로는 이제 레스터가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옥스퍼드가 이제 수적 우위에 있었고, 그런 좀 수적 우위를 좀 잘 수적 위로 인해서 뭐 무승부로 좀 거둔 감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코번트리와 이제 레스터시티 상대로 이제 지지 않은 것만 봐도 확실히 좀 옥스퍼드가 뭐 나름 좀 선전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일단은 대체로 볼 점유율이 지금 많이 낮은
또 옥스퍼드 상대로 브리스톨 시티가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지만 그중 특히 측면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한 그런 쪽 옥스퍼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만약에 좀 공격을 이제 좀 전개를 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측면 돌파를 좀 쉽게 좀 허용할 가능성이 큰 그쪽 옥스퍼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아까도 언급했듯이 옥스퍼드가 현재 2경기 연속 패배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대체로 경기 내용이 이제 썩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해 이제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허용하면서 이제 수비가 이제 크게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금 현재 뭐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언제든 지금 크게 무너질 지금 우려가 이제 큰 상태입니다. 좀 게다가 이제 옥스퍼드의 좀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실점률 또한 좀 높은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옥스퍼드가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성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원정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런 뭐 이제 옥스퍼드 상대로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가 또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이제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지금 언업은 없다 보니까 언업을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헤타페. 자, 여기는 뭐 일단 중립구장이긴 한데 이제 엄연히 말해서는 바르셀로나 이제 제휴구단에 있는 그런 좀 홈 구장이다, 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표기상 이제 중립구장이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바르셀로나 쪽과 좀 가까운 그런 좀 구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 이제 제휴구단 홈구장에서는 뭐 경기를 뭐 거의 좀 치르진 않았기 때문에 뭐 확실히 좀 어색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좀 연고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좀 적응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홈과 좀 가까운 쪽은 바르셀로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야말, 가비, 그리고 발데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주축 수비수인 쿠바라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이제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 이제 6대0 대승을 좀 거뒀고, 그 주중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뉴캐슬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챔스 스타트도 좀 잘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요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이후로 다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재 좀 바르셀로나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근래 발렌시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흐름이 끊겼지만 이후에 이제 승격팀인 오비에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빠르게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높은 볼 점유율 바탕으로 또 경기를 그래도 좀 쉽게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중원 장악을 좀 통해 이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침투, 컵백, 뭐 중거리 등 이제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득점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적은 득점 기회 속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무리하게 이제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기보다는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좀 공격 중에 이제 뭐 좀 턴오버가 좀 발생하거나 안 그러면 헤타페가 좀 볼을 좀 탈취하면은 그래도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 이제 전개를 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득점 기회를 좀 노리는 식으로 약간 좀 플레이를 좀 구사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 그좀 헤타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래도 뭐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그런 좀 바르셀로나다 이렇게 전해드려 봅니다. 자, 뭐 바르셀로나가 뭐 2, 3일 전에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잉글랜드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열세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템포 조절의 경기를 좀 운영하면서 그런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좀 커버할 것으로 보고 헤타페가 최근 원정 경기에서 발렌시아 상대로 이제 3골을 실점했을 만큼 이제 수비가 크게 흔들렸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이제 수비에서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홈 헤타페면 모를까 지금 원정 헤타페 그것도 이제 당장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도 이제 3골을 좀 허용했을 만큼 좀 수비가 좀 흔들렸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헤타페 그런 좀 수비가 이번 뭐 바르셀로나의 좀 공세를 좀 막기도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버겁지 않을까도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네, 마인 승도 보도록 하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파리 FC 대 이제 스트라스부르. 일단은 두 팀 다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이제 전진성이 좀 좋으면서 특히 이제 확실히 전환이 좀 빨라 이제 역습 전개도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다이나믹한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기를 잘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리 FC가 다시 이제 연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뭐 스트라스부르에 비해서는 체급이 그래도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그래도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지 않을까 좀 싶어서 프랑스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이거는 일단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이제 네베스까지 좀 결정을 하면서 더더욱 좀 전력 누수가 좀 커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뭐 파리가 뭐 마르세유보다는 확실히 뭐 전체적으로 좀 뎁스나 좀 전력이 나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경기력이 좀 물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많이 좀 압도한다는 점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거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점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그래서 파리승에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체 대 이제 레알 오비에도 경기. 자, 이번 시즌 이제 승격팀들의 이제 맞대결이죠. 자, 이거는 뭐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나 경기력은 이제 엘체가 좀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엘체라는 팀이 뭐 그렇게 좀 믿음을 안 가고 요 경기는 이제 오비에도가 좀 엘체 쪽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아서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엘체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